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시간이 9시 반인데 강의 준비 출근해야 되는데 참 환장했는데 자료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오늘 오전 강의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학원생 중에 유튜브 보고 계시면 총무님이나 회장님이 조금 늦는 것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로 공매 경매 한 10분 정도 하죠. 빠르게. 도로 공매는 국세청에서 상속되는 거라든지 본인이 돈이 안 된다고 내버려 둔 땅 모르고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국세청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 가지고 체납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는 공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소액, 소형, 지분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경매도 이제 도로가 나오죠.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 쪽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지료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지자체 보상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물건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선별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저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한 업체입니다. 법원에 인가받은 업체고 이렇게 학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원도. 그래서 이제 이 구독자분들이 뭐 학원 상담도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상당히 뭐 100억대 이상 거액의 물건을 또 상담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소액 종잣돈 시드머니 이제 뭐 은퇴하시고 뭐 조금 가지고 있는 걸로 뭐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특수 물건 아주 어려운 거 고수들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기도 합니다. 뭐 산지 연금이나 농지 연금에 대해서 물건도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걸린 상가나 이런 건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 분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물건을 다양하고 금액대도 다양하게 올려드립니다. 저희 학원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디에서든 해는 뜬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시든 뜹니다. 이렇게 막 구름이 가득 찬 것도 올라오고 오늘 해가 안 뜨면 내일도 뜹니다. 요즘 뭐 송대관 그 와이프 투자 때문에 그 가수분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낸다고 TV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다 어렵기도 하고 또 뚫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경매 물건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 두 건을 이제 볼 건데요. 화성시 팔탄면 득천리에 19평, 감정가 1,400만 원. 지금 70%더 떨어지겠죠? 980만 원. 이거는 더 떨어질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빌라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 경기 쪽이 물건이 39, 37건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휑하게 지나가는 도로는 경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뭐 시간이 되면 뭐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막다른 도로가 있는 이런 거라든지 막다른 거 이거는 도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지 파악해서 청구할 수 있겠죠. 뭐 그래서 이제 예시를 이제 제가 들어보는데 아까 그 물건 찾으니까 또 안 보이냐? 이거네. 이거는 보시면 원룸에 이렇게 주차장 용지가 이렇게 주차장 용지입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 부분들 이 사람들에게 이거 안 사면 못 쓰게 하면 이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죠. 이거는 지료 청구가 아니고 바로 소장 날리면 이제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뭐 배보다 배꼽이 크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상외로 이 도로는 또 평가 금액이 70 감정가가 72만 원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심층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도
12평이 지분인데 12평이 7,900만 원 감정가, 지금 64% 최저가 5,07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매 물건을 보시면 공매는 지금 수도권에 72건이 있습니다. 72건이 있고 이런 도로 뭐 또 이런 거, 그래서 종류는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국세청의 압류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이런 물건들이 있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경기도 광주의 회덕동 5평이 860만 원, 지금 45% 39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서초 반포 6평 1억 3,200, 지금 70% 9,270. 그 다음에 동작구 상도동 10평 1억 4,600, 이 도로 지금 60% 8,770. 관악구 봉천동 27평 도로 2억 400만원, 지금 60% 1억 2,200. 이렇게 대표적인 물건을 제가 6건 이제 사례를 들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고 토지 인허가 부분, 토지 전문 행정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학원하고 이렇게 투자법인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가 될 수 있는지 판단은 지자체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개발 현황을 잘 분석해서 허가 담당자를 설득하여 허가를 받아내야 한다. 요 대법원 판례가 있고, 모든 그 송사건들이 상위법이 최우선입니다. 상위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최상위법은 헌법이죠. 헌법 아래 민법이 있고 한데, 민법이나 상법이나 임대차 보호법이나 뭐 여러 가지 법률로 해석하기가 곤란할 때는 판사는 민법에 있는 신의성실 원칙으로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 부동산의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조례가 상위법을 우선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그 지역의 지자체가 가장 잘 명쾌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대 도시인 용인 같은 경우에 처인구 조례와 기흥구 조례가, 수지구 조례가 상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이제 건축 허가에서 건축법 도로가 아닌 현황 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황 도로가 건축법 구조 너비 기준에 맞는지 여부, 현황 도로의 사용권이 있는지 여부인데, 현황 도로의 사용권이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거나 스스로 포기한 것을 말하는데, 그 현황 도로 소유자가 사용 승낙해서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하면 도로관리대장이 없어도 현황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도가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법 구조너비 기준에 맞는지 여부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수도권에 있는 그 취락지구 형태의 마을 안에 있는 길은 옛날에 새마을 농로로 만들어 가지고 건축을 하고 집을 무허가로 짓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바탕이 돼서 굳이 4m가 안 되더라도, 도로 폭이 3m가 안 되더라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시를 하면 용인 정술이라든지 화성 8탄 뭐 이렇게 골짜기 안에 있는 집들, 이제 그런 것들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대법원 80루에 이거 판례를 한번 보시면, 막다른 도로는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 시 위치를 지정하면 되고, 벌써 이제 글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머리 아파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들어가고 뭔지 모르지만 자꾸 들으면요 이게 자꾸 용어들이 익숙해집니다. 법률 용어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도로를 지정한 때는 구간, 연장, 폭 및 위치를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대장은 도로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작성 비치 의무가 지워져 있음이 규정상 명백하므로
도로의 구간 연장 폭등을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도로라고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건축법의 도로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 판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로를 투자할 때 한번 살펴보시면 지목이 도로이므로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및 통행권 등을 보장받지만 지목이 도로라서 이는 국토법의 건축법에 의한 도로일 뿐이고 민사상의 권리관계 도로로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원은 없다. 통행권자의 의무, 남의 사유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에 부당이득금 소송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근데 이제 남의 사유재산을 아까처럼 빌라 주인이 점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빌라 주인이죠. 또는 지자체가 이렇게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도로로 사용할 때 남의 사유재산에 사용자가 지자체, 관리자가 지자체랄 경우에 지자체가 소송해서 지료를 5년치를 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사용하니까 보상해줘 그런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우리 살펴보겠지만 또 한번 건너가 봅시다. 도로 끝부분이 아닌 열린 도로로서 사용자를 청구할 수 없거나 특정할 수 없거나 피청구인을 일부분을 지정해서 할 경우에 소송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통한 도로는 피청구인의 일부분을 지정해서 청구할 명분이 극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관통하는 도로 이런 거는 상당히 누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지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소의 이익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가능한 도로, 관통한 도로가 아닌 막다른 도로이거나 사용자가 일부 국한되거나 또는 개발 가능지 보상 예정 도로, 입주권을 받는 그런 도로라든지 개발 신도시나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사도를 이용하지 않고는 맹지를 극복할 수 없는 인근의 토지 연접한 도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단독주택 사용자의 도로 또는 입주민 소수의 빌라 입구, 아파트 입구, 전원주택지 정의 적절하고 근데 전원주택지는 아직까지 입주 안 한 사람은 피청구인 부적격입니다. 그래서 이거 소송 각하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 다 했을 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전원주택지 단지 안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민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목은 도로이나 조경 설치 공원지 등에 제공될 경우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에 남부경찰서 앞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거기 뭐 정원 도로지만 사용하지 않고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공원지로서 뭐 하단 이런 거 설치했을 때 그런 거는 이제 청구하기 힘듭니다. 도로 사용에 따른 지료 및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 가능성은 승소 가능성은 낮다. 이런 거는 낮다. 자, 서울특별시 조례는 전국의 지자체의 표준입니다. 표준이기 때문에 시가 개발 계획을 세워서 시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지료 청구나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이렇게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미불용지라고 했죠. 지금은 미지급 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지료나 임료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가 확정됐을 때는 매수합니다. 지금 미불용지, 미지급 용지라 해서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료를 청구하셔야 되고 지료를 청구하면 5년치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대법원 판례 유사해서 시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토지는 시가 매수합니다. 그런데 이런 항에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용지를 보지 아니하는 부분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조 사업을 했을 경우 기부 체납 형태로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을 경우 그리고 토지 소유자 주택 사업자들이 주변에 자기들의 토지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제공했거나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으로 공공시설에 편입된 것 그 다음에 시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은 미불 용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판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벌써 15분이네. 아, 여러분 머리 아프죠? 저도 이거 자 판례 봅니다. 종래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 부지를 시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한 후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차도에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인도에는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일반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도로에 대한 시의 점유 여부는 적극적으로 본다. 이거는 주체가 시로 본다. 그래서 보상을 시가 할 의무가 있다라는 판례고, 도로부지로 제공되는 토지인 점을 알고 취득한 사실이 소유자의 토지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있어서 장애로 됩니까? 아니다. 장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애로 되는지 여부는 소극적이다. 그래서 이 이제 판결 요지를 보시면 글자가 많은데 중요한 거 여전히 뭐 포장을 하고 여전히 일반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다면 그 이후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시가 위 도로의 개축, 유지, 수선, 재복구 등 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때부터 이 도로는 시의 점유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도로부지로 제공되어 사건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무슨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매로 취득하여도 이 판례에 의하면 가능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법률사무소 P&K 리더스의 전문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분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부자 되시고 매일매일 하루 즐거운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경매책 하나 소개해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오천조의 경매정석 네이버 검색하시면 확실한 수익 보장이 될 수 있는 실전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보시면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 될 겁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